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내용은 이 내용 속에 포함되신 분들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계십니다. 저희에게 오는 메일만 봐도 상당수가 있거든요. 부동산 문제로 고민되신다면 오늘 이 영상은 놓치지 말고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속으로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요즘에 이런 분들의 메일이 정말 많이 들어오죠. 안녕하세요. 저는 미분양 상가를 잘못 분양받고 매일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2020년 초 집을 팔고 전세로 옮기면서 노후 대비용으로 미분양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장소는 다산 지금지구고요. 대형 햄버거 프랜차이즈의 선임대 후 분양 상가입니다. 칸당 7억 3천만 원의 분양을 받았고요. 한 칸은 11평인데요. 두 칸을 분양받았죠. 그래서 22평짜리 가게인데 다산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미사동이고요. 여기 한강이 이렇게 흐르고 구리역이 있죠. 도농역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지역이 다산 지금지구입니다. 월 800만원 수익률과 대형 햄버거 브랜드의 희망을 갖고 시행사가 선임대한 상가를 10% 정도 할인받아서 계약을 했습니다. 1호에서 4호까지 햄버거 프랜차이즈점이 입점을 했고 현재 운영 중입니다. 1, 2호가 제 것이고 3, 4호는 다른 주인이 있습니다. 대출은 9억 7,500만원이고요. 원금 균등 상환인데 원금이 72만원이 월 나가죠. 그리고 신용에 대한 원금은 일정하게 나가고 이자는 줄어드는 방식인데 아주 이렇게 세세하게 적어주셨어요. 이자가 계약 당시에는 2.76%였고 현재 금리는 5.6%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조금씩 내려가고는 있습니다. 최근 석 달간은 월 560 정도의 이자를 내면서 빚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임차로 들어온 대형 프랜차이즈의 계약 조건은요 7년 임대입니다. 20년 5월부터 27년 4월이 만기인데 한 칸당 매장 수수료가 1.5%입니다. 그리고 배달 수수료는 0.5%죠. 이 말이 뭐냐면 수수료 매장인데 수수료로 1.5%를 받고요. 배달하는 몫에 대해서는 0.5%를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임차료 평균 수익은 최근 1년간 월 380만원 부가세 포함이에요. 이렇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월세가 아니라 수수료 매장이기 때문에 월 매출이 만약에 1천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5만원이 월세로 들어오는 격이죠. 1.5% 수수료니까요. 그런데 지금 380만원 정도 부가세 포함해서 들어온다는 거 보니까 여기 매출이 한 2억은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장사는 잘 되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햄버거 본사의 담당자 의견은 본사 차원에서는 안정적이고 우수한 수익 실현 중이라고 했고 타 수수료 매장들은 최고 18%까지 차등이 있다 하여 상가 분쟁 조정위에도 조정 신청을 해봤으나 본사에서는 전혀 반응이 없는 상태입니다. 본사에서는 분양 시행사와 법으로 진행하라고만 합니다. 당연하죠. 지금 이렇게 프랜차이즈 본사의 경우는 잘못한 게 없기 때문이죠. 본인들은 계약을 잘 한 거기 때문에 상가 주인이 안고 있는 문제와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본사 입장에서는 전혀 본인들은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표 선생님께서 매매하려면 매매를 하고 버티라면 참아 보겠습니다. 최근 신도시 분양가가 많이 올랐다고 하던데 분양 원가에라도 매도하고 싶습니다. 현재 전세살이 중이라 이제 더 나이 들기 전에 주택 구입해서 주택연금으로 노후 보장 받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가가 참 어려운 투자 상품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임차료 정상화 법적으로 진행해도 어렵다고 하던데요. 주변 시세는 칸당 350만원이고요. 저희는 칸당 19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수료가 380만원 정도 들어오니까 칸당 190만원 정도가 되겠죠. 이런 걸 봤을 때 입지는 뭐 전면 최고다. 본인이 주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안 될까요? 이렇게 메일을 주셨는데요. 정말 지금 이분의 심정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왜냐하면 분양은 받았는데 전혀 수익률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어떻게 안 될까요? 하셨는데 정말 이분의 마음 충분히 이해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수익률이 3년 내내 이어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남은 기간도 4년이나 되어 있기 때문에 고민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상가를 분양받으신 분들 중에 이런 상황에 놓이신 분들 상당수가 계시죠. 특히 분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주 저렴하게 상가를 선임대를 한 후에 분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렌트 프리를 주고 나서 손님이 북적북적하게 만든 다음에 분양하는 곳이 있죠. 여러분 이런 것에 현혹되시면 큰 코 다칩니다. 어떻게 안 될까요? 하면서
본인이 본인에 맞게 해결책 3가지를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 임차료를 주변 시세와 비슷하게 조정한다. 그런데 본사에서는 전혀 씨가 안 먹힙니다. 이렇게 글을 주셨고요. 급매로라도 매매한다.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열심히 일해서 이자 내면서 빚 늘어도 저축했다 생각하고 인내한다. 이겁니다. 앞으로 5년 동안의 기다림, 힘들어도 열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우울해집니다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해야겠지요. 좀 도와주십시오. 메일 보낼 곳이라도 있어 참 감사합니다. 쓰다 보니까 좀 시원하게 희망을 갖게 됩니다.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재치입담과 따뜻한 마음, 이성적으로 예리한 사고력에 사회에 큰 도움 되시길 항상 기원합니다. 이렇게 메일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제가 간단하게 수익률을 따져봤습니다. 11평 한 칸이 7억 3천만 원이니까 2칸이잖아요. 그러니까 14억 6천만 원이 되겠죠. 보증금은 저희가 임의대로 입력을 했는데 수수료 매장이니까 보증금은 없겠죠. 월세가 380만 원, 현재 이만큼 수수료가 나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마이너스가 난다는 겁니다. 크게 나고 있죠. 이런 걸 다 따져봤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상가의 적정 가치가 얼마냐라고 보니까 수익률을 그대로 따져본다면 7억 6천10만 원 밖에 안 나옵니다. 물론 수익률 따졌을 때입니다. 여러 가지 미래 가치를 생각한다면 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이렇다는 얘기죠. 자, 이분께서 저희에게 3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달라고 하셨는데 정말 제가 다른 분들에게는 손해를 보더라도 이 상가는 포기하세요 라고 하는 경우도 꽤 있었지만 이분의 경우는 상가를 포기하라는 말은 제가 차마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난 3년 동안 많은 손실을 봤고요. 앞으로 4년 정도 남았는데 보니까 1년에 한 900만 원 정도, 800만 원 정도 손해가 나는데 이렇게 되면 4년 동안 4936, 3600만 원 정도의 손해가 나거든요. 하지만 4년 뒤에는 수수료 매장으로 간다고 해도 사실 수수료 매장은요 1.5%는 굉장히 낮게 수수료를 책정한 겁니다. 보통 프랜차이즈가 들어올 때 수수료 매장을 한다고 하면 평균적으로 5%는 살짝 넘어가거나 5%가 마지노선이 될 수 있는데 여긴 굉장히 저렴하게 일단 임대를 맞춰주려고 애를 쓴 것 같습니다. 이 시행사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5%의 수수료인데 이게 만약에 6%, 7%로 올라간다면 오히려 상가의 수익률이 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한 가지 나쁜 게 뭐냐면 지금 햄버거 프랜차이즈 이 점포는 수수료율을 너무 높게 잡으면 또 퇴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빈상가로 되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오히려 4년 뒤에는 차라리 수수료를 한 3%나 한 4%로만 올려도 기본적으로 수익률이 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이 상가를 가지고 가는 게 제가 볼 때는 현명한 선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판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7억 6천만 원 정도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지금 분위기상은.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내가 들어갔던 내 돈이 한 5억 정도 되는데 그 5억이 그냥 날아가고 없게 되잖아요. 그러면 너무너무 속상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아서 악착같이 모은 돈인데 그 돈을 그냥 한 방에 이익도 한번 보지 못하고 그냥 날려버린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입니까? 사실 뭐 돈 5억, 3억 이런 돈이 뭐 작은 돈입니까? 큰 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중함을 안다면 어쩌면 지금 앞으로 4년 동안 어쩔 수 없는 계약에 의해서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손해를 좀 감수하더라도 지금 이 프랜차이즈의 매출이 좀 나오는 걸로 봤을 때는 4년 뒤에는 오히려 수익이 좀 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속상하시겠지만 끌어안고 가시는 게 오히려 더 낫다. 글쎄요, 저보다 훨씬 더 현명하신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어떤 댓글을 달아주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상가를 분양받았다가 아주 낭패를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특히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렌트프리에 대한 겁니다. 렌트프리를 잘못 들어가면 이건 정말 빼박캔트예요. 빠질 수 없습니다. 속만 상하게 되는 경우죠. 큰 돈이 묶여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렌트프리는 조심하시고요. 지금 이 상가의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덜 피해를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많이 손해보고 계시지만 그래서 속상하시지만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3년 더 버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 중에 차라리 이 상가를 팔고 주택을 구입해서 노후연금으로 쓰면 어떻겠느냐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중요한 건 이 상가를 팔아도 별로 건질 돈이 없으면 주택을 살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가 투자 정말 어려운 투자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는요
이런 상가를 분양받으려고 고민하신다거나 부동산 문제로 뭔가 고민이 된다면 바로 저희 표용호TV에 허심탄회하게 메일 주시면 저희가 무료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런 현장에서 직접 가서 뭔가를 따져볼 때는 저희가 저희 연구원들을 좀 보내드려서 도와드릴 테니까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무료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때문에 부자가 되진 못하더라도 피해를 봐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표용호TV의 바로 목적이 부동산으로 피해보지 않게 하자, 이런 것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표용호TV를 그저 내 방송이려니 생각하시고 편하게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특히 부동산 중에서 상가를 분양받으시려는 분들은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신도시에 새로운 상권이 생긴다고 해서 만들어진 건물들의 상가, 여기는 입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덥석 물면 안 됩니다. 특히 이럴 때는 또 할인 분양을 해줍니다. 뭐 10%, 20% 할인 분양 해준다고 하면 내가 더 싸게 분양받네 해서 덥석 무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게 큰 패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이런 것은 입증되지 않은 것은 아무리 할인 분양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분양받으시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도요, 정말 대형 건물에 강남에서도 지하상가가 텅 빈 곳이 있고요. 지금 곳곳에 주요 입지가 좋은 동네에도 새로운 건물이 들어오면 그 건물에 지하상가가 있는데 지하상가들이 보통 분양이 안 되니까 수수료 매장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 수수료 매장도 장사가 안 되는 곳이 정말 많습니다. 자, 표용호TV 구독은 을입니다. 여러분께서 힘을 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 영상 보시고 나서 그냥 낼름 나가서 다른 영상 막 또 찾아보고 막 이러시는 분들 계신데 그러지 마시고 구독 누르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구독을 안 누르고 그냥 나가면 뭐 부자가 되든지 말든지 뭐 저희가 뭐 사실 알바 아니 자, 아무튼 간에 여러분 표용호TV 구독은 을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